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한 남자. 그는 세계적인 가수 존 레논이었는데 존 레논의 죽음을 확인한 살해범이 품속에서 꺼낸 것은 뜻밖에도 한 권의 책이었다. 1980년 12월 8일 밤 11시 뉴욕의 자택 앞에서 자신의 팬이었던 마크 체프먼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한 존 레논. 그런데 그 후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된다. 그 사진은 사건 당일 존 레논의 집 앞을 서성이던 범인 마크 체프먼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가 든 책은 1951년에 출판된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이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홀든 콜필드라는 16살 소년, 학교에서 4번째 퇴학을 당한 후 부모님 몰래 집을 나와 2박 3일간 겪는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 출판 직후 뉴욕 타임스로부터 유별나게 뛰어난 소설이라 평가받으며 20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하나로 선정됐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경이로운 책이라 극찬할 정도로 매년 수십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다. 그런데 당시 마크 체프먼은 존 레논을 살해한 후 그의 아내인 오노요코의 비명에도 아랑곳 않고 호밀밭의 파수꾼을 꺼내 읽기 시작했고, 경찰이 출동해 그를 체포하는 순간까지도 그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크 체프먼은 자신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고, Mr. Salinger, I just wanted to thank you because your book has inspired me a lot. I would not be here today if it was not for your book. 심지어 감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의 저자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에게 영감을 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까지 했는데, The guy who killed John Lennon was inspired by Catcher of the Rye? Yeah. Yeah, but why that particular book? 이러한 이야기가 알려지자 새삼 호밀밭의 파수꾼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로 떠오른다. 그런데 그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알려진다. What? Is Catcher in the Rye was founded when Kennedy got assassinated?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리 하비 오스왈드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공교롭게도 저격 현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실제로 리 하비 오스왈드가 평소 호밀밭의 파수꾼을 즐겨 읽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존 레논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현장에서 발견된 한 권의 책, 호밀밭의 파수꾼. It was something about the book? No. It must be coincidence.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1981년 3월 30일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을 나서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범으로부터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총에 맞은 레이건 대통령은 다행히 목숨을 구하지만 사건 현장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은 물론 그를 보좌하던 백악관 대변인과 경호원, 경찰 등 총 3명이 크게 다치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저격범 존 힌클리의 집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 발견된 것이다. 심지어 그 후 존 헝클리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집에서 이 책을 읽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영화 라디오 데이즈, 상류사회 등에 출연했던 할리우드 여배우 레베카 셰퍼가 1989년 그녀의 팬이었던 로버트 바르도에게 살해되는데, 로버트 바르도 역시 범행 당시 호밀밭의 파수꾼을 소지하고 있었고, 살해 현장을 떠나면서 이 책을 버린 사실이 확인됐다. The book was found again, right? Yeah, but how many times already? 이에 그 후 사람들 사이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 이들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호밀밭의 파수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So perhaps the content of this book that triggered them. 이에 일각에서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내용이 살인자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반항적인 성향을 가진 10대 소년 홀든 콜필드의 1인칭 시점에서 어른들의 위선과 속물적인 삶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고 회의적인 말투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미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범인들이 이 책을 읽은 후 더욱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어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더욱 놀라운 주장이 제기된다. The CIA conducted experiments in which they used the text, The Catcher in the Rye, to train assassins. 영국의 대중문화 평론가 필 스트롱맨이 한 책을 통해 심지어 호밀밭의 파수꾼이 CIA가 비밀 병기를 양성하기 위한 실험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실험은 MK 울트라 프로젝트로 오래전부터 소문이 파다했던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 실험이었다. 그동안 일부 내부자들에 의해 폭로된 바에 따르면 CIA가 마약 등의 화학물질과 최면, 정서와 육체적 학대를 통해 실험자를 쇠뇌시켜 인간을 병기로 이용하려 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실험의 도구 중 하나가 호밀밭의 파수꾼이었다는 것이다. But what's more surprising is that Mark Chapman, the killer of John Lennon, was one of those trainees. 특히 그는 마크 체프먼 역시 이 실험의 실험 대상자였다고 주장했는데, 마크 체프먼은 1975년 YMCA의 국제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당시 CIA가 연결체를 잠입시키던 곳 중 하나였으며, 과거 무장 경비원 일을 해 총기 사용 능력이 우수한 데다가
당시 가정 불화로 심리적으로 취약해 있었던 마크 체프먼이 CIA가 실험자로 채택, 호밀밭의 파수꾼을 통해 John Lennon is a fraud. I must kill him. 당시 반전운동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던 존 레논을 암살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훗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CIA가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비밀 병기를 양성한 내용을 담은 영화 건스피러시가 개봉하기도 하는데 유명인들의 죽음과 호밀밭의 파수꾼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들. 그렇다면 과연 사실일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워낙 유명한 책이라 공교롭게도 우연히 겹친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호밀밭의 파수꾼. 본의 아니게 끔찍한 사건들과 연루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